여러분, 역사책에 적힌 이야기, 정말 그걸로 끝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미 지나간 과거를 두고 이렇게나 치열하게 논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역사라고 하면 이미 다 정해진 사실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 연도들, 그게 정말 역사의 전부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역사는요, 박물관에 딱 박제된 과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도 계속되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수사 과정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딱 하나 나타나는 순간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논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는 최첨단 과학이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어떻게 통째로 뒤엎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여다볼 겁니다. 특히 유전학이나 고고학 분야의 발전이 정말 눈부십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건 진실이야 라고 배웠던 오래된 가설들이 지금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치 수천 년 묵은 미제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보는 형사 같달까요?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뼈 조각 하나에서 DNA, 그러니까 게놈 정보를 싹 뽑아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이동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작은 단서 하나가 인류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새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도 유럽 어족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요르단에 있는 신비로운 고대 도시 페트라는 정말 거대한 무덤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학계는 이런 질문들로 지금도 아주 뜨겁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논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요.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역사 논쟁이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아주 뜨거운 사회적, 도덕적 쟁점으로 타오르게 되죠. 이런 논쟁의 핵심은 말이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단순히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현재의 정의와 평등을 위한 투쟁에 직접적인 불씨를 던지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956. 바로 이에 있었던 한 토론이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956년에 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을 두고 정말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논쟁의 메아리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사회 갈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과거의 불의가 어떻게 현재까지 끈질기게 이어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뜨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역사라는 아주 날카로운 렌즈 아래 놓인 과거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날 어떻게 평가받고 또 어떻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과거는 현재 권력의 의문을 제기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과거의 발언이나 어떤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현재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권위를 흔드는 거죠. 이건 비단 정치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미국 정치를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인종 문제와 관련된 발언들로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가 시절에 여러 윤리적 문제들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과거는 현재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석 방식을 학문적으로는 역사 비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역사 기록이든 100%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법정에서도 모든 증언에는 증인의 편견이 섞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사 기록 역시 그걸 쓴 사람의 의도나 실수,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비평이라는 도구가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일부 학자들이 성경 역시 인간 저자들의 편견이나 그 시대적 한계가 반영된 텍스트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내용의 역사적 사실성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성한 믿음과 냉철한 역사적 사실 사이에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역사에 대해 이토록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걸까요? 우리가 살펴본 역사 논쟁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첫째,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팩트가 뭐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를 따지는 학문적 논쟁. 둘째, 과거의 사건에서 도덕적 의미를 찾으려면 사회적 논쟁. 그리고 셋째, 과거를 통해 현재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논쟁. 이렇게 말이죠. 결국 우리가 과거를 두고 이렇게 싸우고 논쟁하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과거를 향한 이 치열한 질문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의문을 품고 날카로운 질문에 던질 역사는 과연 무엇입니까?